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일단 긴장되시니까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호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호자는 학과가 미술 한국화 전공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미술학과면 실기도 많고 바쁠 텐데 당선이 된다면 임기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교육부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하기 때문에 실기가 아무래도 비중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 원래 미술계에 있으신 교수님들께서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제가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제가 교수님 발로 찾아뵈면서 제가 하고 싶은 포부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디대가 이제야 저희가 예술디자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저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이 된 후에 실기 준비하느라 학생의 활동을 참여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부위원장님이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교수님을 설득하고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람 교수입니다, 교수. 교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이번 학기 진짜 학점을 열심히 한 겁니다. 솔직히 1학년 때 저 막내였던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2학년이 돼서 제가 마음먹고 열심히 하시는 거 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2학년이 되어서 학업에 만약에 그 열정을 쏟아붓지 못했다면 이 학생회에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생회 출마에서도 제가 그 열정을 열심히 쏟아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대가 작지만 제가 총여학생회 회장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희 학생회 성분 친구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교수님 하나 물어볼게요. 수연이가 그렇게 부호가 있다면은 총학생회 후보자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총학생회 후보자로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총학생회에 나가게 될지 안 나가게 될지는 지금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여학생회 교육부들을 하면서도 저에 대한 자질을 더 키우고 많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에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주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예, 선거노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자치기구 중간평가의 그 제주대 신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총여학생에 대한 문구인데, 공약상 대체를 이행, 하지만 학생 참여 없어 일부 프로그램 무산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기존의 총여학생회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 자료지처럼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학우들은 무관심, 외면이 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말씀하실 때 SNS 그리고 소통, 홍보 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네, 아무나 하십시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전 부부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통, SNS, 홍보 이런 말 다 빼고 어떻게 학우분들께 홍보를 할 수 있을까? 네, 저희는 우선 젊습니다. 우선 저희 저희가 둘이 나왔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리기 때문에 더 발뻗고 더 나설 수 있고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천 여학우분들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더 우리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은 됐고 총 여학생회입니다. 그러면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앞에 총자가 붙죠. 그 총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총자의 의미는 어떠한 밑에 또 다른 기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대의원회를 보면은 총대의원회 밑에는 학과 대표가 있고 단과 대학 대의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여성 국장만이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중에 둘 중에 한 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권에 여학우 수면실이 있는데 활용 빈도가 많이 수면실은 많이 쓰는데 그 휴게실은 많이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여학우 휴게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총여 여자친구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함께 많은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남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휴게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조금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연도에 그 리모델링이 완벽하지 않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나중에 당선이 돼서 그러한 부분을 부족함 없이 잘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부위원장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을 3개 준비해봤습니다. 정 후보자님께 일단 질문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여학생회 또한 1만 하루를 위한 중앙자치기구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내는 등록금으로 1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여학우만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1만 나라의 그 등록금이 같이 이렇게 이용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서는 1만 나라를 위한 정책을 더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학우만을 위한 정책만이 아닌 1만 나라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그 총여학생회가 28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난 27년간 총여학생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학우의 권위가 충분히 남학우만큼이 아닌 그 이상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더 이상 존립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총여학생회가 있어야 된다면 반대로 총남학생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도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7년간 여성의 권리가 어느 정도 신장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춘걸고 선거운동본부가 학생회로 당선이 된다면 저희는 여하고만이 아닌 남하고와 함께 그런 이해 공존의 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생각할 시간 잠시만 주십시오. 일단 생각하는 시간 동안 부후보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학생회는 5천 여하고와의 소통을 원하고 기담아 주겠다고 이제 그게 그렇다고 소통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5천 여하고보다는 선본 인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선본과의 소통을 원하시는 건지 5천 여하고와의 소통을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통을 원하는 청춘걸고 총리학생회 선거본부가 당선이 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을 해나가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인원동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원동원이라는 걸 제가 직접 가본 경험도 있고 그런 게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인원동원으로 해서 왔을 때 뜻깊지 않았던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강제로 왔더라도 처음엔 아무 감정 없이 왔더라도 와서 내가 얻고 돌아가는 게 있다면 인원동원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건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강의실 유세만큼 좋은 소통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강의실 유세를 하면서 처음에 강의실 유세를 할 때는 많이 떨려서 긴장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저희의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학우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서 점점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강의실 유세를 통한 소통도 추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는데 그거 뭐였지? 되신다면 그 유세를 하면서 소통을 한다는 그것을 내년에 당선되신다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본과 소통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선본 안에 여하고들도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딱 보시면은 한 10명 선본을 제외한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천 여하고 중에 10명이라고 하면은 과연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나 될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는 그런 질문 드린 거였고 당선이 되신다면 꼭 진짜 제발 중학생이나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7년간 총여가 존립했고 그 사이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됐다는 건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총여학생회가 숲을 바라봤다면 저희는 그 숲에 있는 나무, 그 나무의 뿌리, 그 뿌리를 툴툴 털어 그 흙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세심한 총여학생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면 총남학생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남하고와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하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남학생회까지 이렇게 생기고 하다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이런 대등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경쟁적인 그런 구도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가 그런 세심한 부분을 꾀한다면 어머니 같은 그런 모성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만나라 분들에게 많은 정책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겠고요. 총학생회에서는 아버지 같은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패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7대 여자친구 총리학생회 총리학생회장 오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 3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총리학생회장과 부회장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늦게 나왔다고 말하면 늦게 나왔는데 늦게나마 출마를 결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춘갈구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익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시기가 정말 늦은 시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 사이 총여학생회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총여학생회 일원으로서 같이 업무를 보고 하다 보니 총여학생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관심을 갖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용기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출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던 저의 용기가 부족했었고 하지만 저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총여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은 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자연과학대학 여성국장을 하면서 총여학생의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 더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싶었고 그 행사가 제가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하고만이 아닌 일만 나라를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많이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되었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익 후보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저는 누구보다 대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떳떳하게 학생들을 대표해서 말하기 곤란한 그런 말까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대담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모든 학우들의 목소리를 어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제가 파트너를 늦게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서로 같은 꿈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난 시기에 있어서 늦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출마를 준비하게 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보다는 저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거운동본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책 공모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 수렴 그런 좋은 취지에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근데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참여가 저조했고 그럴싸한 정책도 나오지 않았고 상금만 내치게 돼서 예산 낭비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랬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후보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익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공모전이란 그런 공약이 그 전에 많이 실행이 되었지만 좀 실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이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저희 청춘골고 선거운동본부에서 정책 공모전을 시행하겠다고 한 이유에서는 학우분들의 그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학교에 대한 흥미가 없고 학교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것이 학생들이 학생회가 있어야 된다는 존재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공모전을 통해서 학우분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고,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소통이 다시 잘 말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공모전이 오천 여하고를 위한 정말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답변 되었습니다. 혹시 보충 설명 해줘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정익 후보자님께서 하시려고 했었던 말이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은 학교의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이 가진 관심을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오천 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만하라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진짜 이게 정말로 모든 학우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정책 자료집에 싣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총유학생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총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포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유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익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유학생회가 여학우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학우분들이 총여학생회에 다가오는 것을 좀 거리를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점에서도 분명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여성 국장분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오천 여학우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부회장님, 후보자님.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총여학생회란 이제는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만을 위한 기구가 아닌 여학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학우분들이 총여학생회를 견제할 게 아니라 여학우분들이 남학우분들이랑 가진 차별 아닌 차이를 인식해 주신 다음에 남성들과의 소통을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총여학생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자료집에 남학우분들과 여학우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답변 되었습니다. 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유학생회 건의가 많이 신장됐기 때문에 정책집에 보시면 대내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유학생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최종 목적에 대해서 잊지 말고 조금 더 대담함과 그런 자신감으로 활동하는 모습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대학교 27대 여자친구 총유학생회 대상 옥경입니다. 네, 저는 일단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자님 양력을 보시면
정 후보자님은 단대 학생회를 해보셨고 부 후보자님은 총학생회를 해보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여학생회를 처음 접해보는 건데 이런 자리를 준비하면서 총여학생회에 대해 가장 와닿았던 점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춘 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대 여성국장을 하면서 우선 잘 몰랐던 총여학생회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이 제 가장 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은 동기에도 그런 점이 있고 한데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만을 위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1만 나라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학우, 5천 여학우만이 아닌 1만 나라가 총여학생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청춘 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학생회 국원이었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선 총학생회는 1만 나라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하고 그러셨는데 여학우분들을 위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여학생회에서는 여성분들만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미처 보지 못한 모습,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총여학생회에서 신경 써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부 후보자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학우의 날이 매달 8일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왜 8일마다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입 후보자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학우의 날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8일. 네. 원래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어서 그 8일을 매달 기념하기 위해 여학우의 날로 지금까지 총여학생회가 그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은 막 총남학생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래도 총여학생회는 5천 여학우를 위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를 위해서 여학우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여학우의 날이잖아요. 그 여학우의 날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 후보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춘 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정책 같은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여학우의 날 같은 거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있고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자리가 끝나고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걸스데이라고 해서 여성 축제는 없어졌지만 축제에 있었던 장점들과 저의 여학우의 날에 취업 박람회 같은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을 규모를 크게 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청춘 걸고 선거운동본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학교 44대 일본인 총학생회장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떨리시죠?
떨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긴장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작 전에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동일하게 간단한 질문을 시작으로 그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 후보자를 해봤던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함에 있어서 두 후보자께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이제 여기 계신 여자친구 총여학생 회장님과 부총 여학생 회장님께 정말 언니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말하면 우리 현장에 계신 회장님, 부회장님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알겠죠? 예, 시작하세요. 네, 청춘가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식구들과 이렇게 많은 추억을 못 쌓았던 점이 저는 고민거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자친구 총여학생회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물론 청춘걸고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많이 늦게 나왔던 선거운동본부였었습니다. 저도 물론 숙경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단합이 잘 안 됐다고 느껴졌었지만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하다 보면 정말 친해지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 친해지고 그 시기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보시면 저희 참 친합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애들하고도 애들하고도 관계 문제라면 저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친해질 수 있다고, 그런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중간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회장님과 부회장님은 진짜로 친합니까, 둘이? 친합니다. 사실 말하면 준비할 때는 트러블도 많았지만 지금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벽주의를 추구했어서 많이 얘를 뭐라고 했어? 저희가 정책 토론하는 거 같네요. 얘를 많이 잡았었는데 이제는 많이 끝나가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정말 친합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모두들 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활발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를 억누름에 있어서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진짜 나인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바라봐주는 저희 청춘걸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억누르는 점들을 가식이 아닌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은 이런 저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던 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제 성격도 좀 시끄러운 그런 성격인데 이런 거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후보자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짜증나는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더 진실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선거 준비할 때는 좀 이렇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내 모습을 더 보여주지 못했나 이런 후회도 많이 들어요. 지금 이런 그런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부입 후보자로 출마하기 전에는 2012 총학생회 정보 9번이었습니다. 지금 한 가족의 장으로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국원 시절에 바라봤던 저의 모습 그리고 지금 장으로서 바라보는 저의 모습 어떤 것을 느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하지 말고 나쁜 말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칭찬할 거 없으니까 아니까 나쁜 말 하시면 됩니다. 청춘걸고 총여학생 선거운동본부 부의부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정보9권 2012 총학생회 정보9권에 임하면서 정준호 회장님께 느꼈던 점은 아버지 같은 친근함과 가끔은 친구 같은 그런 편안함과 가끔은 진짜 철딱선이 없는 모습?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9권에게 허물함 없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가식 없는 저희 회장님, 멋지신 회장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족의 장으로서 서 있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됐는데 지금 바라보는 회장님의 모습은 저는 더 커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후보자로 있으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정말 후보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해서 많이 조언도 들으러 갔었고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잘 들었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나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텐데 이런 임기 시작에 있어서 학사제도나 초반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의 문제에 있어 학교 측과 많은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동안에 학교 측과도 학교 측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게 될 텐데 이런 협상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학교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의부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부분에는 정말 아직 익숙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솔직히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하지만 그게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학생들이 11명 중에 학생이 3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총학생회장님, 그리고 부총학생회장님, 그리고 총대의원 회장님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 자리에 총여학생회인 저희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면 들어가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등록금, 반값 등록금 원하신다면 떳떳하게 말해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지금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학사제도 그리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학교 측과 만약에 학교 측과 협상에 실패를 하였을 때 학교 측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 당선이 된다면 내년에 임기를 함에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학사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과 협상이 실패하였다면 학교 측과에도 이런 관계 설정이 그냥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선이 된다면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학교 측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 나갈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청춘걸고 총여학생 선거운동본부 부의부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실패했을 때 우선 저는 학생회라는 것이 약자들을 위해서 모여지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보다 교수님에게 돌아가는 권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서 만약에 협상에 실패를 한다면 우선 그곳과 저희가
위치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실패한다고 해도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며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저의 목소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개인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대답하셔도 돼요. 학내, 학내 문제, 학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견해와 대응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학내 문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고 학외 문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부장님들의 이런 견해와 거기에 따른 대응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부부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내 문제는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교수님, 학생 이렇게 세 관계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교 문제는 학교 그리고 학생들과 나라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내에서 제일 흔하게 저희가 제일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 등록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외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정책에도 위안부 탈취 캠페인 같은 그런 여성 인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잊혀져 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신다면 내년 2013년 14학년도 우리 오천 여아부뿐만 아니라 일반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간호대 내장 연구원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부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강의실 유세라고 하셨는데 저희 간호대 학생 250인 중에 거의 여아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2학년 강의실만 들렸다고 저희가 들어서 1학년, 3학년, 4학년 강의실에도 오셔서 이런 좋은 많은 정책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질문 들어가면 정책 부분에 있어서 후문 순찰대라고 있는데 이게 인력 구성이 선본 인력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따로 두실 생각인지와 이 기간, 그러니까 매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하시는 건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 선거운동본부 부입부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문 순찰대는 저희가 자치경찰대와 연계를 하여서 하는 건데 남부경찰서 남부지구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후문 순찰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밤보다는 낮에 주로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순찰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낮보다는 밤의 위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경찰대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의 순찰은 계속 해주시되 그 비중을 낮보다 밤에 더 치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은 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시간대는 불규칙하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찰대라는 것에 있어서 만약 규칙적으로 행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시간을 해서 그 경찰서에서 무작위로 순찰을 하되
순찰을 할 시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방안으로 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8대 생기별날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장 권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 자료도 보고 막 해서 정책 관련된 부분은 많이 이해가 되는 편이라서 정책보다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정 후보자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대학교가 총선거를 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12월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후보들을 보자면 어떠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님께서는 여자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춘발굴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자 대통령이라 함은 남자 대통령과 여자 대통령 이렇게 생물학적 성 차이로 해서 구분 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장이고 그 장이 자질과 어떻게 살아 걸어왔는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부부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짜 질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떨려가지고요. 이제 한창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페북이라든가 트위터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제 국회에 있는 여성부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읽는 여성부에 대한 글의 대다수는 그냥 그 여성부라면 여성들의 권리나 여성분들의 그 입장이나 권리를 대변해줘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여자분들까지 되려 욕을 하고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대변한 거 아닌가, 그런 면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대학교는 총여학생회도 자칫하다가 이제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부부장님께서는 그 중간을 잘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대변해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성부에서 페이스북에 많이 글이 올라오는데, 그 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에게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시면 되고. 좀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여성부에서 여아구분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것은 여성부에게 정말 여아구로서 감사를 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그게 뭐든 과하면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총여학생회 후보자로 나온 사람으로서 총여학생회만큼은 여성부처럼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만을 위한 기구가 아닌, 일만 나라를 위한 남과 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들한테 공통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 부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은데,
올해 청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많이 보이고 매스컴에서도 청춘하고 여기 있는 이제 총여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슬로건에도 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자님에게 청춘이란?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춘이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저는 청춘이 지금 가장 젊을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춘에서 제가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총여학생에 도전한 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됐기 때문에 청춘의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부호사님에게 청춘이란?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의 선거운동본부 부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청춘이란 지금 이 순간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춘이란 가장 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슬로건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기에 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도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도 모두 과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시기인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저의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후보자님들의 그 생각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013학년도에는 제주대학교 오천 여학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총여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학교 25대 하이하이 경상대 학생 학생회장입니다. 경제학과 3개월 입장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질문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오천 여학과의 소통을 아까 얘기하셨던데 오천 여학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얘기를 간단하게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천 여학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정책이 정책 공모전이고 정책 공모전을 통해서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소통이란 게 오고 받는 게 있어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나 이런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이게 오고 가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전과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책 사업 중에 SNS를 통한 소통 및 홍보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SNS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가 요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혹시나 2G폰을 사용하시거나 3G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학교 내에 대자보든지 아니면 화장실 통신문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입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여학생회도 총학생회만큼이나 못지않게 큰 중앙자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라고 해가지고 축제를 열 때 저희 제주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정도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총여학생회에서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춘걸고 총여학생의 선거운동본부 부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못지않게 총여학생회도
중앙자치기구에서 큰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라 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1만 아라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연예인이 오는 거에 가장 큰 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연예인이 없다면 이라는 상상을 해봤을 때 그곳에 그만큼의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 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오는데 그런 인원까지 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총리학생회에서 여아구의 날 행사 때 저희는 없어진 아라 여성 축제를 살린다기보다는 장점들을 이용해서 그 아라 여성 축제의 장점과 여아구의 날을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정책 공모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공모전이야말로 5천 여아구분들의 목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강사분을 초빙을 해야 어느 정도 그 인원이 동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강사분을 초빙해서 특강 같은 것을 현 총학생회에서 하는 것처럼 기존 사업을 좀 모티브를 삼아서 저희도 그런 점은 본받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고, 다수 학생들이 내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친구 총리학생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총리학생회가 지금 해왔던 사업 중에 아쉬웠던 점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 이프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 이프부장님께서는 그 아쉬운 사업을 내년에 청춘걸그에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이프부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그런 정책은 여아구의 날입니다. 네, 여아구의 날이 원래 매달 8일에 이렇게 시행되기로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살짝 아쉽고, 그 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아쉬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매달 8일이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8일이라는 날짜에 여아구의 날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좀 내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시행이 안 됐는지 그런 점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5천 여아구들을 위해서 8일의 개념을 상기시켜주기 위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이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달 8일이라는 그 취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오늘 할인을 받으러 갔는데 오늘이 8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7일이나 9일이다. 이랬을 경우에 그 여아구가 가진 실망감 같은 것들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아껴서 한꺼번에 한 학기에 한 번씩 그 규모를 늘려서 그 큰 예산으로 한 학기에 한 번씩 규모를 늘려서 아라 여성 축제의 장점을 이용한 남자 여자의 소통의 공간까지 한 그 여아구의 날을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8일날 안 됐는지 잘 몰랐다고 했는데 소통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일날 왜 안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8일마다 여아구 날이 잘 안 됐는데 그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앞에 가서 앉을까요? 네, 저희 8일날 원래 의도했던 행사들이 아까 신문에도 나왔듯이 학생 참여가 저조해서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기획과 예산은 다 했는데 학교 측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려다 보니까는 또 그게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깔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몰랐어가지고 이제 알려주려고 했던 거 부분이니까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2012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정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 분 다 말씀하셔도 되고 한 분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정책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오늘 정책 토론회 준비하면서 정말 밤을 새가며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책 준비하실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정책을, 이런 정책을 왜, 어떤 정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했던 고민들, 그리고 그 정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자님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거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었고 이런 고민으로 나온 정책들이다라고 한번 안 나왔던 정책들 아쉬운 것들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춘걸고 총유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총유학생회가 아까도 말했듯이 넓은 면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 밑에 더 세심한 부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희 공약집에 보시면 화장실 에티켓벨이나 간이 선반, 거울 부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소수가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이것 또한 여하고들을 위한 정책으로 성립이 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정책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뭐 끝인가요? 아니면 정책 부여되는 하는 그러니까 그 정책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준비했는데 오늘 질문 안 나온 정책들도 좀 있잖아요. 홍보도 해주시고. 네, 청춘걸고 총유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입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세심한 부분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모든 단대의 화장실들을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투명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 부착하는 것 말고도 모든 화장실에 리모델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그런 단대도 있었는데 그런 단대 여성 국장님들에게 저희가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자기네 단대에 대해서 바라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분께서 아직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봤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들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런 학생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기네가 바라는 점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정말 정책 공모전을 실행한 취지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정책들, 저희 총유학생회에 바라는 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그 점들을 참고해서 저희끼리 회의를 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목소리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가 지금 나오지 않았던 정책 중에 에코캠퍼스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원래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랑 저희가 단선이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총유학생회랑 총학생회가 모두 단선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총학생회랑 지금 연계됐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에코캠퍼스랑 독도 탐방입니다. 하지만 지금
에코 캠퍼스를 하게 되는 취지가 처음에는 솔직히 미약했는데 정책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가 제주대학교에 여울천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아무도 모르셨죠. 저도 정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공대 2호관 뒤쪽에 여울천이라는 게 흐른다고 합니다. 사진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제주대학교의 명소들이 이런 일만 아라들에게 묻혀져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 캠퍼스를 통해서 숨겨진 제주대학교의 명소를 찾아주는 그런 정책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정책은 저도 선배들한테 들은 말이지만 그 학우들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이 부분들 지켜주시고 이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제주대학교를 위해 발전할 수 있는 총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나아가서 당선이 되신다면 총리학생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패널 질문은 다 끝났고 이제 자유 질문하는 순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후보자도 많고 선번위원도 많고 일반 학우는 많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말씀하실 때 소속 학과 이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책토론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소속 학과 이름 밝히시고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남학생으로서 온 게 아니고 지금 경영학과 부학회장 김상철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부학회장인 경우에는 여자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경영학과의 여자를 대표해서 왔는데 근데 볼 때 제가 지금 너무 긴장했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총여학생회 활동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목표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인데 여학생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여학생들 위주로 진행되는데 그 행사가 남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들이 되는 행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남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여성분들을 대표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겉모습이랑 다르게 안이 세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여학생회라고 해서 아까 많이 말씀했지만 남학우분들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이제 더 이상 여학우만을 위한 그런 학생회가 아닌 여학우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학우분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도 많이 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정책 자료집을 보시면 독도는 우리 땅, 남학우분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수재민 돕기, 남학우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팔찌, 남학우분들도 저희 위안부에 대한 아픔, 여학우만이 이런 걸 기념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학우분들도 충분히 팔찌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김치 담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캠퍼스, 명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진행할 때 팜플렛 같은 경우에 거의 여학생들 위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팜플렛 같은 경우에도 남학우에게도 전달한다면 남학우들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누구 질문하실까요? 예,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08학번 한용환입니다. 예, 먼저 이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이제는 거의 정책 토론회가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 같은데 지금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지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 후보자님과 부 후보자님이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무슨 자기네 뭐 소감 같은 거를 한마디씩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정 후보자님이랑 부 후보자님이 준비하시고 지금 이렇게 겪어보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이렇게 그러한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춘결국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긴장 많이 되고 제가 지금 그렇게 패널 좌석에 앉아있을 때는 뭐 저 정도야 이런 생각으로 솔직히 정책 토론회를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나왔던 점 진심으로 좀 사과드리고 싶고 더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보다 어린 부후보자지만 저보다 말주변도 좋다는 점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춘걸고 선거운동본부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리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총유학생에 대한 지식 무지하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원유세 때도 말했지만 저희는 어린 게 아니라 어린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젊은 그런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것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저의 활발하고 이런 모습들만 많이 보셔서 진지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여기서 부족한 점, 저의 모자란 점 같은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더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야 하는 자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밑거름 삼아서 저의 부족했던 점들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는 총유학생에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된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총유학생에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상으로 2013학년도 총선거 총여학생회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